이 시간에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물권이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있으나만 하거든. 누가 나를 때립니다.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머리 때리면 주먹 나가고 발 나가잖아. 그래서 물권 보호수단이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물권 청구권은 물권의 지배가 침해받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이를 물리치기 위한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그 침해자를 배제하는 권리다. 물건 위에 인정된다 그래서 물권 청구권을 물상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질권에 대해서도 인정이 당연히 되고요. 유치권은 아직 안 배웠지만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해야 돼. 유치 잡아야 돼.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 따라서 유치권의 개선 청구권이 없고 무엇에 의해서 깔고 있는 점유권에 의해서만 청구권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고요. 나중에 유치권도 시험에 2문제 정도 나오죠. 많이 나오면 3개 나올 때도 있고요. 그때 또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다. 유치권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 따라서 유치권에 의해서는 물권 청구 인정되지 아니하고 깔고 있는 점유권으로만 인정되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그림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물건은 무한대로 있고요.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물건인데 민법 물건 8가지, 관습법 3가지 분간동이 있다. 그런데 물건이 침해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면 반환 제거 예방 3가지가 있다. 이것이 물권 청구권이다. 물권 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것이 없으면 물건이 있어야만 하다. 내가 소유권이 있는데 뺏어갈 때 달라소리 못한다. 그러면 소유권이 있어야만 하죠. 물건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염려가 있다면 물권 보호 수단이 바로 물권 청구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종류는 어렵지 않습니다. 반환, 제거 예방. 돌려달라. 아직 안 배웠지만요. 8가지 물권 중에서 점유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권과 저당권이야. 점유하잖아. 나중에 배우죠. 뭐 지역권은 보기 힘듭니다만은 점유하지 않는 지역권과 저당권은요. 침해 시에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만 되고 제거 예방만. 중요하죠. 시험 너무 잘 나오고 8가지 물권 중에서 지역권이란 권리하고 저당권은 토지나 건물 등을 점유하지 않아. 따라서 침해 시에도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냐고 방해 제거와 예방만 인정되다. 청구권 종류 몇 가지? 3가지가 있다. 반환하라, 제거하라, 예방하라. 그 중에서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므로 침해 시에도 반환하라 그런 권리는 없고 제거하라, 예방하라 그런 권리 2가지만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질. 일반적으로 물권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청구권 다릅니다. 물권 청구권은 누구? 현재 침해하는 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 침해하는 자. 예전에 침해했던 자도 아니고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권리로서 넓게 보면 채권과 비슷해요. 물권을 의존합니다. 우리가 머리 때리면 손발 나간다. 머리가 물권이라면요, 주먹이 청구권이야. 머리 가면 손발 가죠? 의존합니다. 그렇죠? 물권이 없어지면 청구권도 없어지고 물권 가면 청구권 따라간다? 어렵잖아요. 물권 의존하기 때문에 물권의 이전 소멸이 있게 되면 청구권도 당연히 이전 소멸된다. 또 물권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머리와 손발 나눌 수 없고 머리 가면 손발 간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확실하게 소유권을 기해서 물권 청구권은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비교적 시험에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죠. 물권 청구권은 손해배상과 병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틀려. 병존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뒤에 제가 표현했지만 여기는 거기 가서 없어도 돼요. 여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2가지는 병존할 수는 있어도 병존한다 그러면 틀려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옆집이 담이 태풍에 흔들흔들 넘어오려고 그래요. 그럼 나로서는 너희 집 담 넘어올 것 같다. 예방을 할 수 있죠. 넘으면 치워달라. 또는 물건을 뺏기면 반환을 할 수 있는데 옆집 담이 태풍으로 넘어와서 우리 집 마당에 깔려 있거든요. 그럼 나는 마당 주인으로서 담 치워라 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옆집 담이 우리 집 마당으로 넘어와서 우리 집 담 밑에 장독이 깨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권 청구권은 거기 가서 없어도 되지만 손해배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담 주인이 담을 일부 밀었다 또는 담의 관리가 도대체 안 됐다 그런 때 빼고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풍으로 담이 넘어와서 우리 집 마당에 깔려 있다. 그 경우는 일단은 담을 치워라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무조건요. 고의가시 없어도. 그러나 태풍이 불어와서 담이 넘어오면서 우리 집에 장독이 깨졌다면 장독 깨진 것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가시 입증해야 돼요. 따라서 물권 청구권은 손해배상과 병존을 할 수 있다고 맞지 병존은 틀려. 일부러 밀었으면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순전히 태풍으로 담이 넘어왔다면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어도 원칙적으로 장독 깨진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권 청구권과 불법 배상 청구권은 병존할 수 있다가 맞지 병존한다 그 말은 틀린다는 거. 자, 요건 간단하죠. 고의가시 없어도 돼요. 태풍으로 담이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담 주인에게 너희 집 담 치워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어려운 말로 귀책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청구할 수 있어요. 고의가시 없어도. 그러나 불법 행위 배상은 고의가시 필요하다고 했죠. 자, 보십니다. 자, 고의가시 필요 없다는 거. 주체는 현재의 물권자인데 직접 점유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라든지 임대인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조자 안 됩니다. 얘는 점유자가 아니야. 나중에 배우죠.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금방 알아듣지만요. 처음 하신 분들은 무슨 일 모르죠. 그냥 넘어갑니다.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점유자는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도 또는 제거 청구할 수 있어도 보조자는 안 돼. 얘는 점유자 아니잖아. 그래서 물권 청구권은 물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는 예를 들어서 임차인과 임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점유자로서 점유권이 있다. 따라서 청구권이 있어 없어요? 있으나 점유보조자, 점원 같은 사람은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다. 간단히 보시면 돼요. 나중에 배우지만 직접 점유자가 임차인이고 간접이 임대인이고 이놈은 점원이다. 상대방도 현재 물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재의 침해자, 현재 예전의 침해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침해하고 있는 그놈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현재 물권을 침해하거나 그럴 염려하는 자로서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모두 상대방이 되고요. 그리고 직접 침해를 한 자가 물건을 남에게 넘겨줬다면 누구에게 그 양수인 넘겨받은 사람이지 처음에 침해한 그놈이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넘겨받은 사람이지 처음에 침해했던 그 친구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보조자는 또 상대가 되잖아요. 점유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배우지만 점유보조자, 점원 같은 경우는 물권 청구권의 주체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된다. 왜?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배우시면 너무 쉬운 개념이지만 자, 고유과세를 다른 말로 귀책사유. 굉장히 많은 쓰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장님이 고유로 그랬잖아요. 실수로 합쳐서 귀책사유라. 무슨 뜻이죠? 책임을 귀속하는 사유다. 중요한 것은 물권 청구권은 침해자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를 통해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청구권과의 비교가 중요하죠. 자, 물권 청구권은 가능성만 있으면 됩니다. 침해의 가능성. 뭐 하면 돼요? 예방. 너희 집 담 넘어올 것 같다. 그럼 예방해달라. 가능하다는 얘기죠. 고의가시 요건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순전히 태풍으로 담이 넘어와도 담 치워라 소리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중요한 얘기 되겠고요. 그리고 효과는요. 일정한 행위를 청구합니다. 하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뭐 치워달라 또는 막아달라 이런 권리가 생기게 되었고요. 물권의 경우 권리이고 이에 반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침해가 그리고 고의가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의가실이 없으면 배상을 하라.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여기는 금전배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빨간 거 초록색. 자, 물권 청구권은 고의가실이 없어도 되지만 손해배상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침해자의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인정돼요. 옆집 담 주인이 담을 밀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왔습니다. 그럼 담 치워 행사할 수 있고 장독 깨진 것도 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럼 고의가시 없다면 물권 청구권 인정되고 배상은 청구할 수 없죠.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뭐 한다고요? 병존한다가 아니라 병존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되겠죠. 침해자의 잘못이 있으면 둘 다 청구할 수 있고 잘못이 없으면 하나만 청구할 수 있다. 뭐만? 물권 청구권만. 그래서 물권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방해자이고 배상 청구의 상대방은요 침해를 일으킨 자이기 때문에 두 경우의 상대방이 다를 수 있어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보고 자,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